따다하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자, 우리가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건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한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건 이제 부서도 상세하게 나누면 뭐 100여 가지도 더 넘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아주 굵직굵직한 부서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자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하고 또 이제 영어도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 바로 keep the health. 자, keep the health of ours. 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거. 자, 그게 이제 keeping the health of ours. 그냥 부정사로 씁시다. To keep the health of ours.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게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모 되는, 특히 가장 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아버지들은 되게 가장이죠. 가장 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도 물론 건강해야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또 고통스러워요. 자녀들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건강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자, 그래서 우리가요, 자, 건강하기 위한 비법 하나를 일단은 말씀드려요.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의 몸 관리도 올바르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안 되면요, 내 건강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요즘요, 유튜브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보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술 마시는 걸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뭐 소주 한두 잔이 아니고 뭐 소주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씩 매일같이 이렇게 마시는 모습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아주 겉모습은 참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여성들이 뭐 인물도 아주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술 먹는 그런 유튜브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100만 이상 조회수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어때요? 그것이 바람직할까요? 물론 돈 버는 것도 돈 벌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자기 건강이 점점 망가지죠. 특히 이 술 같은 건요,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은 전에도 얘기했죠. 알코올 중독은 우리의 삶을 가장 비참하게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라이프, 즉 삶만큼 비참한 삶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의지로 꺾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면 마약 중독과 비슷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꺾기도 힘들고, 결국은 죽는 그 순간까지 술을 먹다가 죽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근데 그렇게 무서운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데 그냥 유튜브에 맨날 술 마시는 모습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절대 몇 년 못 갑니다. 왜? 몸이 다 망가져요. 그리고 중독이 돼요. 가장 나쁜 건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면 결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굉장히 독자들이
구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정말 바람직할까요? 네, 여러분 아마 주변에 그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가정이 화평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가정이 화평한 경우가 거의 없고 술로 인해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장이나 어머니들이 술에 중독이 되면요, 그 자녀들, 그 가정은 그야말로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치과. 자, 이렇게 쓰면요, 이 치자죠. 이, 우리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치자. 자, 치과. 요건 과목 가짜죠. 과목 가짜. 자, 이 치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I'm sorry. 지금 선생님 틀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좀 복잡하죠. 이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 자, 그 다음에 과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치자죠. 이 치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 과자. 이제 이가 부실하면요, 사람이 건강도 잃어버려요. 진짜 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 이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뭐 있다는데, 자, 이는요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가 부실하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이가 부실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치과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옛날처럼 풍치가 많잖아요. 풍치 아시죠? 치주염 증세에서 나중에는 이제 나이 들면 이가 멍창 빠져가지고 그 틀니를 끼죠. 옛날 사람들 틀니 끼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틀니 끼면 말도 이렇게 헛나와요. 말도 이렇게 말이 셉니다. 말도 세고, 그다음에 사람이 아주 급속하게 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치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치아 아주 중요하죠. 자, 이 치자. 자, 근데 요거 이제 복잡하니까 요건 뭐예요? I'm sorry. 자, 이 치자의 그 간체자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씁니다. 이 치자. 네. 이건 너무 복잡하죠. 이 치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씁니다. 이 치자. 자, 여러분 뭐 이 치과하면 dentistry 한번 따라해보세요. dentistry. dent라는 것은 이제 이와 관계되는 거죠. 영어로 이와 관계되는 dentistry. 그래서 우리가 치과 의사는 dentist라고 그러죠. dentist. 자, 치과. 그다음에 이제 피부과 한번 보죠. 네. 요건 이제 가죽피자야. 가죽이라는 뜻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자는요. 네. 요거 살갗부. 우리의 그 살갗 부자죠. 예. 피부과. 자, 이 가죽피자, 우리 피부를 얘기하는 거죠. 가죽피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가죽피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죽을 뭐 피혁이라고도 하죠. 피혁. 가죽 혁자 써가지고 피혁. 자, 그래서 피부 할 때, 또 가죽피자. 피자 들어가면 맞죠. 뭐 피상적이다. 피상적. 뭐 겉에만 이렇게 다루는 거 피상적이다. 뭐 이런 말 쓰죠. 가죽피자. 자, 부자. 살갗 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여기서 살갗 부자죠. 살갗. 우리 살갗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갗. 자, 살갗 부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살갗 부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계속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뭐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은 이렇게 꼭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자를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쓰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구태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도 많은데 구태여 이렇게 뭐 쓰는 것까지 아주 뭐 시간 내서 많이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자는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건 가죽, 피, 살갗, 부, 과목과 이 정도는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처럼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쓰는 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연습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 난 공부할 거 많은데 한자 공부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독해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뭐 피부과는 영어로 이제 dermatology라고 그러죠. dermatology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걸 약어로 간략하게 DR이라고 그러죠. dermatology에서 DR에서 dermatology 이렇게 하면 이제 피부과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생식기를 다루는 게 이제 비뇨기과죠. 비뇨기과. 자, 그래서 이 비자는요, 분비할 비자예요. 분비할 비자. 자, 분비할 비. 요건 이제 오줌뇨. 네, 오줌뇨라는 뜻이죠. 요건 이제 그릇기자. 자, 비뇨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 신장에 관계되는 거, 신장. 그 다음에 생식기에 관계되는 게 다 이제 비뇨기과죠. 그래서 분비할 비자. 삼수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이게 분비할 비자. 다시 한번 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분비할 비자죠. 자, 오줌요자. 자, 오줌요자는요, 요건 주검시자예요. 주검. 그러니까 시체를 뜻하는 거죠. 주검시 변에 물수자 쓰면 되죠. 자, 물이 어때요? 죽은 물이죠. 이게 다 찌꺼기 물이 바로 이제 오줌이죠. 그래서 물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오줌뇨죠. 네, 오줌뇨. 자, 오줌은 아무데나 넣는 걸 방뇨한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릇기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덟. 요게 그릇기자. 자, 그릇기자. 예. 자, 비뇨기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장이나 또는 이제 어떤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가는 곳이 비뇨기과에 우리가 가게 되죠. 비뇨기과는 이제 영어로 urology. 이거 발음은 urology라고 해요. euro 하면 이게 오줌이라는 뜻이거든요. urology. 자, 어떤 분비하는 거. urology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과는요, 눈안자. 하나, 눈목자 옆에 요 간자를 쓰면 눈안자예요. 눈안. 안과. 예. 자, 이거 이제 과목가자죠. 눈안. 눈. 자, 한번 따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눈안자죠. 눈안자, 과목가자. 그래서 이제 자, 요건 이제 영어로 좀 뭐 약간 어려운데요. 자, ophthalmology. pH는 F 발음이에요. ophthalmology라고 하죠. ophthalmology. 어렵죠? 근데 뭐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이것도 뭐 쉬워져요. dermatology. 비뇨기과 urology. 자, dermatology 하면 피부과 얘기하는 거죠. ophthalmology 하면 안과죠. 자, 우리가 눈은요, 정말 자, 그래서 여러분 시력을 보호하고 시력을 증진시키고 눈의 시력을 좋게 하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에 눈을 좋게 하는 경락, 지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거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력을 유지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우리의 눈에 관련된 이 경락, 기가 흐르는 경락을 이렇게 지압해주면요, 정말 눈이 시원해집니다. 정말 시원해져요. 뭐 몇 번만 해도 아주 시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 들면요, 눈이 침침해져요.
진짜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건 뭐 예외 없이 침침해지는데 그걸 좀 늦추고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노력이. 그걸 선생님이 그 경혈지압법, 눈의 경혈지압법을 올린 게 있으니까 꼭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눈 관리를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 선지자 모세 있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12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120세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기력 있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그 경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120세까지 이 눈의 시력도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몸의 기력이 아주 뭐 쇠하지 않았다. 즉 기력이 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 통해서 우리는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냐면요. 우리가 뭐든지 순리대로 열심히 살면요. 이 건강도 모세처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모세 시대의 인간의 수명이요. 굉장히 그때도 얼마 안 됐어요. 수명이. 예, 뭐 모세 시절에 특별히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모세 시절에는 지금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 그 수명을 유지했어요. 옛날에는 뭐 그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훨씬 떨어졌겠죠. 근데 모세는 특별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그분은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때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 통해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게 되냐면요. 우리가 노력하면 누구든지 12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에 좀 희망이 가지고 물론 선생님 120살까지 살고 싶은 뭐 그런 뭐 욕망은 없어요. 그러나 사는 동안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 자, 이게 어렸을 때는요 이게 참 어려웠어요. 예. 말이 어렵잖아요. 이비인후과. 자, 이게 뭐예요? 코가 아니죠. 귀자죠? 이 비자는요, 코비. 이 인후라는 건 뭐냐면, 목구멍을 인후라 그래, 인후. 예? 목구멍인자, 목구멍 후자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비인후과라고 읽어야 돼요? 이비인후과라고 읽어야 돼요. 예, 당연히 이비인후과. 인후가 목구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비인후과라고 해야죠. 이비인후과. 자, 이비인후과. 요 귀자 한번 잘 보세요. 귀라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귀자. 귀 모양을 보던 거죠. 자, 코비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이게 코비자예요. 이 코비자는요, 뭐 스스로 자자, 받전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코 모양을 형상화하는 거라시라 그러더라고요. 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코비자. 자, 콧물이 줄줄 난다? 모르겠어요, 그건. 자, 이 코비자. 자, 그래서 코비자는 좀 어렵죠. 예, 코비자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간체자 있죠, 간체자도 그냥 이대로 써요. 뭐 코비자를 왜 이렇게 복잡한데 왜 그대로 씁니까? 몰라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간체자도 그냥 복잡해도 그대로 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했네요. 피부과 할 때 부자 있죠. 부자는 지금 얘기할게요. 요 간체자 있어요. 간체자가 요건요. 이거 고기육, 이게 다롤이 아니에요. 고기육 옆에 이게 부자. 이 부자 같은 음이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간체자예요. 이게 피부할 때 간체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비인후과. 자, 그래서 영어로도요. 귀가 뭐예요? ear죠. ear. 그다음에 코는 뭐예요? nose. 인후는 뭐예요? 인후. 여기 목구멍. throat라고 하죠. throat. 그래서 ENT라고 이렇게
약자로 ENT, ear, nose, throat. 물론 한 단어로도 있습니다. 한 단어는요. 자, 이비인후과는요. 자, 이게 otorhinolaryngology, otorhinolaryngology 이렇게 otorhinolaryngology. 좀 어렵죠. otorhinolaryngology. 그냥 다른 말로 ENT라고도 해요. ear, nose, throat. 그래서 자, 입이 인후과죠. 입이 인후과. 자, 귀와 코와 인후, 목구멍이 아플 때 가는 곳이 입이 인후과. 영어 한 단어로는 otorhinolaryngology, otorhinolaryngology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예, 소아과죠. 소아내과. 자, 소아과는요. 자, 소아과는요. 네. 적을 소자, 아이야자. 예. 소아과. 어린아이가 가는 데를 소아과라 그러죠. 소아과. 자, 영어로는 이제 pediatrics. pediatrics. 자, 그래서 우리가 소아과는요, pediatrics라고 한다. pediatrics. 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래서 약어로 단축형으로 PED라 그러죠. 소아과. 자, 소자 한번 들어봐요. 하나, 둘, 셋. 적은 소자죠? 아이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소아. 그죠? 아이야자. 그 다음에 과자는 소아과. 아이야자. 자. 이 아이야자도요. 간체자는 그냥 요거만 써요. 요거만 써요. 아자를 이렇게 그냥 위에 이걸 생략하고 이것만 씁니다. 간체자는 자, 소아과. 자, 영어는 pediatrics. 자, 우리가 이제 아이가 아프면 소아과를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신한 여성들이 가는데 어디죠? 예, 바로 산부인과죠. 자, 이게 낳을 산자죠. 뭘 낳는다. 아기를 낳는 아내 부자. 아내 부자. 자, 아기를 낳는 사람이 갖는 곳이 이제 산부인과죠. 산부인. 낳을 산자. 자, 낳을 산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낳을 산자죠. 그래서 이제 간체자는요, 요거만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만 씁니다. 요 생자를 안 쓰고, 요게 간체자예요. 낳을 산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붙자는 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아내 붙자죠. 자, 산부인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형외과. 성형. 자, 성형외과. 어이구, 시간이 또 금세금세 지나네요. 와, 뭘 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그냥 완전히 유수와 같이 흐릅니다. 진짜 유수와 같이 흐릅니다. 자, 성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형태를 만든다. 일루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건 형상형자죠. 모양형자. 어떤 모양을 만드는 거, 모양형자. 자, 외과라는 것은요, 외과는 이제 영어로 surgery라 해가지고요, 수술한다는 의미예요. 수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외과. 자, 대개 수술에 관련되는 거 다 외과죠. 외과죠. 수술과 관계없이 그냥 약 처방하는데 내과라죠. 그걸 내과. 내과와 외과는 차이가 있어요. 외과는 주로 수술을 맡는 거죠. 성형외과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영어로 이제 plastic surgery라고 하죠. plastic surgery.
서저리라는 것은 수술한다는 뜻이에요. 플라스틱, 어떤 플라스틱, 어떤 그 모형물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성형도요. 원래 이제 성형이라는 것은 자기 그 얼굴이나 뭐 저 어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어떤 뭔가 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런 보기가 아주 보기 싫을 때 그런 걸 교정하기 위한 것이 원래 이제 성형외과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예뻐지기 위한 수술, 그것이 이제 성형으로 바뀌었는데, 그건 원래 성형은 그 어떤 기형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걸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만드는 걸 이제 성형이라는 거거든요. Plastic surgery. 근데 이제는 뭐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걸로 이제 성형 수술이 바뀌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물론 자기가 어떤 아주 못생긴 부분을 좀 예쁘게 고치는 거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충분히 예쁜데, 자기가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개성 있는 아주 좀 정말 좋은 얼굴인데 그거 더 예쁘게 하겠다는 어떤 어떻게 보면 허영심이죠. 허영심에 의해서 이제 뜯어 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왜?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퍼스널리티, 자기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모습. 거기는 자신의 모습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세상 어디에 가도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이 모습은 뭐 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이 모습은 세상 어디에 가도 없는 아주 개성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이제 여성들 보면 이제 20대 30대 아주 가장 아름다울 때죠. 그런데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더 예뻐지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손대는 사람이 있는데요. 글쎄요,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형도요 중독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성형 2번, 3번 하는 사람들은요 또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성형 괴물이라 해서 성괴라고 하는 말까지 쓰는데 그건 그 충분히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 중독은 정말 극복하기 힘들어요. 한 번 중독이 되면요 그거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뭐 10번을 했다, 뭐 7번 했다, 8번 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나중에 10이면 10 다 후회를 해요. 왜? 자기의 개성 있는 모습이 다 없어지고 얼굴에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형 수술도요 정말 자기가 정말 보기 싫은 것이 있다면 그건 괜찮은데 충분히 예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자꾸 더 예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일종의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그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